벌어집니다. 이게 2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도장이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하면서 최은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정대택 씨를 그 자리에서 무고죄로 법정 구속을 해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합니다. 더 황당한 문제,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자 윤석열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충식이 여기에 개입을 했습니다. 광주 송정동에 2만 7천 평의 그린벨트 땅을 김충식과 윤모 판사 부인이 공동 명의로 매입을 합니다. 당연히 그린벨트는 해제가 됐습니다. 이후에 바로 옆에 있는 군부대는 이전 결정이 나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자, 이것을 재판 거래가 아니라고 뭐라고 볼 수 있겠느냐? 자,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 때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문제 하나를 제기하신 의원님 모셨습니다. 최혁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 나중에 이렇게 영상 살펴보다가 예, 이런 얘기가 나왔네? 왜 보도가 하나도 없지? 보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짚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모셨는데 제가 앞에 브리핑 때 짧게 설명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예, 그리고 20여 년간 소송 갈등을 벌여온 정대택 씨라는 분이 있는데 네, 네, 그렇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2003년에 송파구에 있는 스포츠 건물 하나를 예. 경매로 나온 거를 이제 사서 이윤을 나누는 계약을 했어요, 둘이. 맞습니다. 예. 건물을 사고 팔아서 52억 차익을 남겼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둘이 26억씩 나누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최은순 씨가 정대택 씨를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 사람이 이 계약을 강요했어요. 예, 참 희한한 고소인데 예, 예. 자기는 도장을 찍지도 않았다. 예. 그래서 강요였기 때문에. 강요였다. 예, 아니 뭐 지금 납치돼서 네, 조폭이 쓰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네. 그런 고소를 했는데 예, 근데 결국 그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사 백모 씨라는 분, 네, 그분이 결정적으로 나서 가지고 증언을 정대택 씨한테 불리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불리하게 하고 그 재판을 결국 2006년인가에 결국 집니다. 네,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백모 씨라는 분이 나 사실 아파트하고 돈 받고 거짓말했어. 양심 선언을 양심 하게 되죠. 선언하고 자수서를 쓰긴 하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예, 그리고 백 씨는 이후에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들을 수가 없고 진술을 네. 자수서는 남아 있고 예. 자수서 좀 띄워주세요. 남아 있고 그 자수서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회유 당했는가 혹은 뭐 네. 최은순 씨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쓴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보면은 도장 어떻게 하냐 지우면 된다. 네, 하지만 검찰을 넘어가도 판사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검사 가까이 지는 검사 그때도 있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예, 뭐 하여간 그 윤석열 검사에게 뭐 부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뭐냐면 2010년 자수서예요. 네, 15년 전 건데 돈 싫어하는 판사 보셨습니까? 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판사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니 돈 싫어하는 판사 봤냐? 돈을 베겼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짐작되는 건데 저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네, 제가 저것까지 보고 나서 야 무슨 일이 있긴 있었나 싶었는데 예,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23년에 노컷이 단독 보도를 했었거든요.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노컷이 무슨 단독 보도를 했냐면 저 때 이제 저 재판에서 져가지고 정대택 씨가 이제 징역 2년을 사는데 그 재판의 판사 네, 지금 언급하신 그 네, 판사의 부인하고 네, 그리고 최은순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도 말해지는 오랜 사적 관계가 있는 김충식 씨하고 네, 땅을 하나 같이 사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이제 굉장히 그때 이제 판결부터 이상했는데요. 2심 판결이 뒤집힙니다. 예. 뒤집히는데 당시 최은순이 이야기한 거는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문서를 보긴 했지만 자기는 도장 찍지 않았다. 그렇죠. 아까 도장을 지운 문서를 냅니다. 그렇죠. 정대택 선생님은 위조 문서, 사문서 위조라고 해가지고 네. 저 원본 가짜다. 파일에 가짜다 도장 찍힌 걸 냈어요. 네. 근데 판사가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장이 희미하게 안형이 보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문서 위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도장을 찍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정대택 씨는 도장을 지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문서 위조라고. 예. 근데 판사는 도장을 지우지 않았다. 대충 보이지 않냐? 아까 제가 초반에 나온 것처럼 도장이 거의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사문서 위조가 아니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줘요. 그 요지는 뭐냐면 예, 도장을 지웠는데 네, 다 안 지웠잖아. 좀 보이잖아.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위조가 일이죠. 아니야. 예, 위조가 아니야라고 해요. 원본은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예. 안 보이는데, 제출한 거는 거의 안 보이는데 예. 살짝 보이니까 위조가 아니다. 예, 안 지운 원본이 있는데 예, 예. 그러면 도장에 찍었다고 해야지. 예, 예. 그리고 더 웃긴 일이요. 이 예. 당시 재판부가 그러면 이제 사문서 위조가 아니다라고 해서 정대택 선생은 무고죄로 법정 구속을 해버리고 그렇죠. 최은순을 무죄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후에 민사건은 도장을 찍었으면 당연히 돈을 나눠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민사건에서는 그 문서를 또 증거로 채택을 안 해버립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근데 놀랍게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 김충식 씨, 예.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알려져 있고 뭐 아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윤석열 장인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새아빠라는 얘기도 예, 김건희의 새아빠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말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근데 돈을 입금을 합니다. 이 윤모 판사 당시 2심 판사의 부인과 윤 판사가 번갈아 가면서 저기 나오는 것처럼 예. 대략 한 23억 정도의 돈을 김충식에게 입금을 합니다. 저는 저 자료를 처음 제보받았을 때 뭐지? 사법거래를 했으면은 김충식이 돈을 줘야 되는데 왜 돈을 거꾸로 받았을까? 입금 받았지. 나중에 다른 제보 내용을 보니까 공동 명의로 그린벨트 땅을 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되고. 옆에 군부대는 이전 결정이 나고 예. 땅값은 어마무시하게 뛰었습니다. 걱정했겠죠. 예, 만약에 저게 땅값이라면 땅값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 네네. 총 23억 입금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게 땅값이라면 저희 몇 배의 이익을 보았을 법한.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본 거고요. 군부대가 이전 결정이 나기 전에만도 이미 그린벨트 해제만으로도 당시에 저 23억 가지고 산 땅이 100억대가 훌쩍 넘어갔다는 얘기까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갔을까? 해제되기 차이가- 전에도. 예. 해제될 무렵에 그린벨트가. 근데 군부대 이전됐으니까 또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저거를 가지고 혹시 그 그린벨트 해제된 게 그 네.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린벨트 해제 시기는 저게 2017년에 했으니까요. 땅 구매를 구입 이후에 27년 했는데. 예. 그리고 광주시가 곧 이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2020년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20년 합니다. 안짜리. 예. 그러면 땅 구매에서 수익은 엄청나게 저게 뛰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또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인들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것이지. 네. 그러면 그 판사의 부인과 네. 최은순의 남자 예. 두 사람은 원래 알던 사이인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부인하고 있죠 완전히. 예. 우연이다는 거죠. 우연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제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판결이 있기 전에 이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최은순과 김건희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네. 재력가로 만들어주는데 그 이전부터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충식 씨의 역할이. 그렇죠. 그 전에 평택인가 어딘가에 지역 개발할 때 그건 제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때 최은순이 시세 차익을 100억 이상을 내면서 재력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최초로. 예, 그때 그 땅에 대한 개발 정보를 법원으로부터 확인해서 최은순이 투자를 하게 만들어준 것도 김충식이었고 당시 그 법원의 판사도 똑같은 윤모 판사였다라고 하는 그래요? 제보가 있는데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확인 중이시고 예, 요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내용입니다. 예, 근데 예. 적어도 저 2010 가장 결정적인 재판이죠. 2006년 재판. 네네. 그 재판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대택 씨가 법정 구속이 예. 되는데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그 재판을 베이스로 그 이후에 갈등들을 대부분 졌어요. 예. 그래서 그 소송 기록만 보면 네. 정대택 씨가 대부분 지거나 했습니다. 예. 근데 정대택 씨는 계속 억울함을 주장했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계시죠. 그리고 정대택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그 법무사가 있었어요. 예. 법무사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네. 전에 남긴 자수서가 있죠. 예. 근데 그 법무사는 자기 입장에서는
허위 진술을 한 거니까 처벌받을 수 있는데 처벌을 감수하고 한 거니까 예, 이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 할 내용인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수서를 머리에 넣고 이 사안을 보면 정대택 씨 주장이 이해가 가죠 또 네, 충분히. 예. 하지만 그렇다고 판사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네, 그 의문에 대한 이거 해답일 수도 답은 있는 저거밖에 없는 거죠. 해답일 예. 수도 있는. 예, 예. 근데 지금 그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아니 이거 김충식 최은순의 남자와 판사의 부인이 서로 같은 땅을 샀네? 네, 네. 이게 우연인가?라고 하는데 우연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연히 동일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도 의심해 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등기부등본상에는 일단 부인 이름이 맞고 그 이후에 저 땅 중에 일부를 자식들한테 또 증여를 했습니다. 아 이미 그럼 예, 근데 그분이 자식 맞네. 이름도 똑같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맞네. 이제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하. 이거는 반드시 특검에서도 조사를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수사관이 아니고 억울하면 풀어드려야지. 맞습니다. 아니, 제 그렇게 해야 말은 됩니다. 예. 판사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으니까 그 예, 예. 억울함을 아, 예, 예. 그렇죠. 그걸 풀어드려야 되고 네, 정대택 씨가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풀어야 되고. 그렇죠. 대법 판결관이 낮다라고 하지만 제가 헌법재판관 재판소장 후보자한테 이야기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권력이 개입해서 부당하게 판결을 받아서 억울한 삶을 산 사람에 대한 구제 장치는 어디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그게 질문을- 헌법재판소가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안을 그럼 언제부터 제보를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작년 하반기부터 관련 제보들을 받았고요. 그러다 이제 그때는 제가 뭐 의원도 아니었고 하니까 주변에 그냥 아는 동료 의원들한테도 관련된 내용을 보내드리고 했는데 설마 하시는 기류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리고 이 사안 너무 오래됐고 예, 예. 그리고 이건 소문 아닌가? 네, 그런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던데 저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네. 이건 개연성이 있다 싶었던 게 네. 거기서 저 법무사의 예, 자수서가 예. 저한테는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사안에 제가 관심이 몇 년 전에 있어가지고 들여다보다가 그럼 최은순 씨가 예, 돈으로 판사를 매수했다는 듯이 말한 건데 이게 예, 예. 그런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까? 네, 라고만 염두에 두었던 사안인데 예. 이게 2023년에 노컷에서 단독 보도를 처음 했어요. 그 보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노컷에서 처음 보도했는데 판결 이후 최 씨, 최측근 김 씨, 저기 김충식 씨입니다. 맞습니다. 김충식과 판사 부인 부동산 거래, 예. 땅 공동 매입하고 일부 땅은 판사 부인 쪽으로 이전. 이걸 2023년에 처음으로 보도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되는구나. 그런데다 이번에 이제 나온 것처럼 금융거래 계좌 내역이 분명하게 제보가 됐고 등기부 등본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인 거고 그 이후에 증여하니까 자식들 이름까지 똑같기 때문에 그 유모 판사 집안과의 거래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거래가 있었는데 그게 그럼 모르고 했느냐? 예. 아니면 알고 했느냐? 이거는 이제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수사 대상이고. 그건 수사기관이 해야 되고 김충식이라는 인물은 워낙에 롱텀으로 기획을 하는 설계자거든요. 지난번에 추미애 의원이 국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2015년에 이미 계엄 관련 문서를 만들었잖아요. 김충식이 노사원 등과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당시에 잠깐만요. 예, 그 부분도 또 하나의 사안인데 네, 지금 김충식 씨와 네, 그 노상원이 원래 알았다고 지금 알고 계시는 예. 거죠? 네, 네. 그건 혹시 근거가 이건 제보가 있습니다. 당시 그 제가 나중에 뭐 자료 보내드릴 텐데요. 네. 추미애 의원이 당시 국회에서 증언하면서 증거 자료를 사진으로 제출을 했거든요. 2015년자 사진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옛날 하나회로 문제를 일으켜서 또 광주 민중항쟁에 개입한 것으로 군복을 벗은 전직 장성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장성들로부터 본인이 하는 행사에서 기부금과 후원금을 받은 내역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아하. 거기 노상원이라는 이름도 분명하게 적혀 있고 아, 당시 또 김충식이 보유하고 있던 그 자료가 버려진 것 속에 2015년에 이미 이사 빨간- 갈 때 그렇죠. 그걸 버리고 와서 그렇죠. 그걸 주워온 기자들이 있어요. 예, 예, 그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안에 빨간 책자로 헌법 중에서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만 별도로 정리한 책자가 들어 있었고 아. 그 책자 이후에 책자의 뒷면에 김충식의 자필로 요번 내란 때 나왔던 국회를 대체하는 무슨 통일 주체 무슨 회의 만든다라는 거 네네. 있잖아요. 예, 그걸 대책 뽑히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박근혜 정부 말에 우리가 계엄시도 있다 어. 실패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김충식은 그때 거기에도 개입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고 어. 그 기획이 윤석열, 김건희의 지금의 지난 계엄과 내란에 연결됐겠구나라고 하는 걸 추정할 수 있고 추미애 의원은 그 지점을 조사를 해야 된다. 내란 특검 관련해서 그런 그렇게 추정 이야기를 해볼 한 수 거죠. 있겠는데. 네. 그리고 그 문선명 씨와 통일교의 김충식 씨가 같이 있는 사진도 그 중앙일보가 한번 보도를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사진의 출처도 그때 김충식 씨가 급하게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갔던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나온 건가요?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간의 기자들 사이에도 통일교와 윤석열, 김건희가 상당히 긴밀한 관계고 특히 국내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일본 통일교는 또 극우 정치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아베하고도 그렇죠. 연결돼 있었고 그쪽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세간에 많이 이렇게 의혹처럼 도는데 그 매개고리가 김충식이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아, 김충식이 도대체 뭐길래? 김충식 씨라고 하는 인물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 거죠. 예. 그래서 김충식이 일본 통일교회 한국 지부장이다 이런 증언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을 확인할 뭐 어떤 증거 자료가 없었는데 저 사진이 딱 나온 거죠. 저 과거에, 사진 저거는 왜냐면은 예,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김충식 씨인데 네, 사진이 거의 공개된 적이 없는데 지금 뭐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으니까 예. 열린 공감에서 먼저 이걸 다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 네, 근데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문선명 씨, 문성명 씨란 말이죠. 예, 그 문성명 씨하고 단둘이 있는 컷이니까 예,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죠. 네, 분명히. 네, 예. 예. 또 있습니까? 혹시 김충식 씨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예, 예. 여러 가지 단서 나온 것 중에 주목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굉장히 있습니까? 큰 건인데 제가 국회에서도 증언을 뭐 이제 그 외교부에도 질의했고 통일부에도 질의했는데요. 전 분야에 안 걸친 데가 없더라고요. 통일부에 질의한 내용은 DMZ 안에 국가탕 8,000평을 분양받아서 뭔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김충식 씨가.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DMZ 무슨 평화동산이라고 근데 한 8,000평 정도 규모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래요. 고성 근처에도 대규모 땅을 분할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추적 중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럼 DMZ 안에 땅을 누가 줬냐? 네. 해당 파주시에 물어보니 파주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인근의 군부대에 물어보고 국방부에 물어보니까 그런 게 생겼습니까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언제 생겼지 이래요. 국토부에 물어보래요. 국방부에서는. 그래서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국가 땅이니까 전혀 모른다 그래요. 국토부도 몰라요? 예. 그리고 나중에 모 공무원이 슬쩍 귀뜸을 해주는 게 만약에 우리 각 부처가 모두 모르는 거라면 저 땅을 저기에 할애해 준 거는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그럼 어떻게? 근데 그게 김충식 씨가 DMZ 내 땅을 불화받아서 개발하는 거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겁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동네 주민들 인터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또 재미있게도 김건희가 우리 최 목사님 만나서 남북 통일 문제 내가 관심이 많다라고 발언한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예. 그 시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김건희, 윤석열과 김충식이 뭔가의 음모가 개입돼서 그 지역에도 또 그런 땅을 국가로부터 분양받아 가지고 그런 뭐 일종의 국정농단일 수도 있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 땅이 어떻게 개발됐는지는 아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 거기 제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무슨 가건물을 갖다 세워놓고 각종 비석을 세워놓고 잔디밭을 조성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충식 씨가 그 땅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네. 문건으로 아직 확인된 거는 아닌 거군요. 그러면 주민들이 김충식 씨가 오가는 걸 봤다는 겁니까? 문건으로도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 그래요? 땅 지번도 다 나와 있습니다. 어. 그 땅 그 파주면 제가 국회에서 공식 질의를 해서 해당 지역 토지 사진, 지번 다 해서 지금 통일부에 네. 관련돼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답변이 오면 또 뉴스 근데 공장에 그 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의 개발자가 김충식 씨라는 걸 어떻게 확인이 되죠? 그 법인을 설립자가 김충식이고요. 그 땅에 개발 분양받은 법인 분양받고 개발하는 법인이 있는데 예. 그 따라가 봤더니 그 법인의 설립자가 대표자가 김충식이었습니다.
이것도 한 덩어리인데 보니까. 예, 한 덩어리고요. 지금 의혹이긴 하지만 주변에 계속 탐문을 해보니 네. 왜 김충식 씨가 이렇게 DMZ 안에 수많은 땅들을 국가로부터 분양을 받으려고 땅이 하나가 아니에요? 예, 고성 쪽에도 지금 계속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확인되는 겁니까? 그 고성 쪽은 지금 확인 들어가 있고요. 그건 네. 제보를 받은 거고 파주는 확인이 됐고요. 고성 쪽에도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는데 이거?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네. 지금 이건 이제 의혹인데 제보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김충식 주변에서 흘러다녔대요. 내란 이후에 이제 결국 국지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후에 이제 국지전이 벌어지면은 뭐 미국이나 중국이 개입해서 일시적으로 휴전을 만들겠죠. 전면전으로 그렇죠. 가면 안 되니까. 그럼 정권은 공고화되고 그때 뭐 일본 자위대를 DMZ 주변에 배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알아보러 다닌다라고 하는 소문이 횡행했답니다.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건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예, 너무 소설 같아서 근데 앞부분의 땅은 명확한 건데 네. 왜 DMZ에 용도가 그렇게 뭐냐? 많은 땅들을 김충식이 돌아다니면서 국가 땅들을 갖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김충식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히 파야 되고요. 의원님 예. 그 이것만 집중해서 파도 예, 또 민생 쪽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물론 이 내용들 중에 사실관계 확인하다 보면 그냥 뜬소문인 것도 일부 있겠죠. 있을 수도 있고 예, 확인하다 보면 더 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있습니까 혹시? 예,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김충식의 메모 중에, 요 이런- 메모도 역시 이사 갈 때 예, 맞습니다. 그 근데- 이사를 언제 가게 됐냐면은 그 고속도 그 양평고속도로 꺾였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막 거기를 찾아갔어요. 예. 찾아갔는데 거기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맞습니다. 가건물이 알고 보니 김충식 씨가 쓰던 건물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거기서 짐을 옮겼나 봐요. 예, 다 못 옮기고 남았던 쓰레기들. 쓰레기들이 있는데 그 속을 막 뒤지니까 기자들이 거기서 예. 막 수첩도 나고 뭐가 나고 한 거예요. 그 처음에는 저도 이제 기자분들 얘기를 듣고 혹시나 또 일부러 그 언론의 혼선을 빚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정보를 흘리려고 저런 거 일부러 역공작. 남겨가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돈도 흘리고 왔더라고요. 5만 원짜리 지폐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다급했던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돈이 그래서- 나왔어요? 예, 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그 계좌 아까 말한 그 계좌도 예. 거기서 나왔잖아요.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왔고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전대택 씨를 감옥에 가게 만든 그 재판의 예. 판사 부인과 거래한 김충식의 계좌 거래가 거기서 나왔어요. 예, 이체 거기서 내역이. 나왔습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그거 보고 이제 등기부등본까지 띄워보고 확인을 하게 된 거고, 요 메모는 비교적 그 이후에 이제 최근 것이기도 한데, 메모 하나 띄워봐 주세요. 참 보세요, 310kg 뒤에 보면 말레이시아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마약 사건 때 예, 1차 55kg. 맞네. 제가 물어보니까 55kg 정도면은 수원 시민 전체가 뭐 2번 이상 맞을 수 있는 양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런 메모가 있어요. 예. 310K 말레이시아 1차 55. 김충식 씨가 직접 메모한 겁니다. 310kg 말레이시아 1차 55kg. 그렇게 보이는데. 저거는 그냥 상상력, 뇌피셜로 보더라도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마약 사건 백혜령 경정이 이야기한 예, 인천. 말레이시아 마약 검경이 덮었다라고 하는 그것과 또 최근에 의혹 나온 것이 김건희 집안이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예.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집안이 정말 여기 연루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들여다봐야죠. 그 앞에 예. 310K 말레이시아 이거는 김충식 씨가 메모할 이유가 없는 내용. 이유가 없는 거죠. 없는 내용 그리고 이제 같은데. 평택항 관련해서 밀수입에 최은순, 김건희 집안이 관여했다라는 의혹들도 계속 이제 터져나오고 그런 있는 보도 상황인데 있긴 했죠. 예. 거기에서도 또 이제 마약 의혹까지도 이제 의혹이 나와서 몇몇 언론사에서도 추적을 하고 있는 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스가 그냥 눈에 띄어서 메모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310kg 1차 55kg이라는 뉴스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박범계 의원께서 마약 상설 특검을 국회에 발의를 하셨고 한 달 정도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마약 문제 상설 특검 빨리 가동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저는 사실 마약 상설 특검 빨리 가야 되겠구나. 증거인멸 되기 자, 전에 의원님 예, 오늘 그런 생각하고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 중에 네. 정대택
씨의 판사였던 그분이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은 변호사인데 예. 판사 부인과 김충식 씨, 최은순의 남자라고 불리던 김충식 씨가 공동으로 땅을 산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 보니까 예, 예, 예.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이것은 우연인지 아닌지 따져볼 만큼 희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이상한 일이죠 사실. 예, 예. 하필 땅을 샀는데 그게 그리고 우연이라고 보려면 예, 만약에 우연이라면은 돈을 저렇게까지 잘게 쪼개기로 해가지고 나눠서 입금할 필요가 있을까? 계좌 다시 한번 떼봐 주세요. 예. 돈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입금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저건 눈가림을 하기 위해서라기밖에는 저는 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몇십억을 투자해서 땅을 같이 사기로 했다. 그럼 몇십억 넣겠죠. 아니면 한 두세 번 정도 나누거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부인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뭐 이래 가면서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잘게 쪼개가지고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한 번에 말을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긴 했죠.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일 네. 이상한 대목은 네, 하필이면 최은순 씨한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재판이었던 그 재판을 그 2심 뒤집어서 판결하고 네, 최은순 씨와 싸웠던 정대택 씨를 법정 구속한 그 재판 예, 그 재판의 판사에게 그 판사의 판사의 지방과. 부인하고 예, 하필이면 그 최은순 씨의 남자가 땅을 네. 같이 샀다. 근데 예, 그 예. 땅이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되고 막 폭등하고 뭐 엄청난 행운을 누린 건데 우연이라면 그렇죠. 시차가 좀 있지 않냐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당연히 시차 있죠. 시차는 그 10년 가까이 있습니다. 예, 시차를 안 두면 다 잡힙니다. 판사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재판 상대자와 그런 금전 거래가 있거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관예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도와주고 나면은 퇴직 이후에 보장해주고 하는 것처럼. 그쪽으로 의심한다면 이거를 소위 이제 파킹이라고 하는데 네, 나중에 어디다가 심어뒀다가 예, 맞습니다. 차 파킹하듯이 파킹해뒀다 차단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근데 예, 그건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이 없으니까 이거는 수사기관이 나서야죠.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으니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네. 된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상원하고 김충식이 미리 알았다. 네, 오래전부터. 예, 이것도 큰 건입니다. 큰 건입니다. 확인이 되면. 그리고 DMZ 내에 김충식 씨가 불안한 땅이 있다. 예, 불안받은 땅이 있다. 예. 이게 무슨 건입니다. 땅이냐 도대체. 예, 이것도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예, DMZ 땅을 어떻게 민간이 이렇게 막 국가 땅을 그렇죠. 분양을 받습니까? 이것도 사실관계가 이거 특검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다.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용 관련성 그리고 예, 아까 그 말레이시아 마약. 300K, 예, 예, 310K 예. 이거 마약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라고 의심되는 이런 문항들도 문구들 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 외교부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이 CL이라는 희한한 단체의 본인이 명예총재를 맡으면서 그 단체가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사입에 개입했다는 정황들도 다 증거가 나왔고 아 그래요? 예, 심지어는 올해가 한일 또 60주년이에요. 수교 60주년. 맞습니다. 우리가 뭐 오작이라고 하는데요. 그 1905년도에 예. 그 을산 의학 생기고 120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가 아주 독특한 해인데 일본 천황을 원래 윤석열이 올해 초대했잖아요. 네네네. 예, 국내에. 네. 그때 국내에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검을 갖다 돌려주려고 했고 그 작업도 김충식이 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예, 그거는 이제 범죄 혐의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 사실관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모시게요. 그래서 예.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 관련 자료도 같이 들고 나와가지고 들고 나오겠습니다. 같이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보죠.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뭐 공장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내란 세력 있잖아요. 수면 위에 있는 그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다. 윤석열, 김건희와 그 핵심 측근 몇 사람은 수면 밑에 대한민국을 내란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정치 지형으로 만들려고 했던 세력이 있고 그 중심에 김충식이 있는 거고 이걸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되고 언젠가 꿈틀꿈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파헤쳐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이 제보를 벌써 작년부터 받으셨다니까 관련 네. 제보 내용과 보다 워낙 소설 같은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입증할 만한 자료와 함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